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이제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니 주술적인 나라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살펴보니까 미국도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더군요. 맞아요.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점성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. 그의 부인 그 낸시 레이건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. 네, 미국은 그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 사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미국은 뭐가 있냐면은 별자리 있죠. 별자리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차려놓고 우리나라처럼 차려놓고 점성술사죠. 우리나라 말로 그분들이 있어요. 호로스코프라 해서 그런 거 차려놓고 별자리로 따라서 그 사람의 운세를 봐주고 그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해주고 지금의 약간 타로를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어요. 거기는.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뭐 결정을 하는데 이 점성술사의 조언으로 날짜도 정하고 방향도 정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. 있었대요. 나중에 알았죠.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. 예. 총을 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한 발 맞았는데 이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. 그 대통령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부인이 점성술사의 조언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이 충격이 있고 나서. 조안 퀴글리라고 합니다. 조안 퀴글리. 여성인데 점성술에 기반한 조언을 제공하면서 대통령의 일정 또 중요한 결정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.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잘 믿기지는 않은데 사실이에요. 맞아요. 뒤늦게 알았죠.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앞날이 불안하고 잘 안 보이고 깝깝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의존할 수 있나 보다.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. 그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받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하는데 의사한테도 조크를 던지고 이래가지고 야 정말 유머가 많은 대통령이라고 나중에 평가를 할 정도로 의연하게 일어났어요. 그 사람이 근데 너무 유명했죠 그때.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왜 조디 포스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 있었잖아요. 그 사람의 너무 팬이어서 그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. 이런 얘기. 영화 택시 드라이버라고 있어요. 거기에 로버트 드니로하고 조디 포스터가 등장하는데 조디 포스터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쏴요.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힌클리라는 정신병자가 대통령을 쓴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너 왜 쐈니? 그랬더니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.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랬다.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 이상이다. 그래서 사실 나중에 무죄돼요. 정신병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. 그게 쉽지 않아요. 그 정신병자라고 판명이 나는 게 그 무죄 감면도 받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정말. 뭐 하여튼 미국적 사법 시스템에 이제 그 뭐 하여튼 어점인지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. 뭐. 그런 게 있죠. 조안 퀴글리는 점성술을 바탕으로 특정한 날짜를 찍어줘. 그리고 시간을 또 정해줘. 그러면 그날 이제 뭐 중요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. 흉한 시기는 피하는 거죠. 어디 장례식 가지 말라고 안 가고. 그게 말이 됩니까, 국가가? 심지어는 에어포스원,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의 이륙 시간까지도 의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. 이게 사람이 한번 의지를 하잖아요. 그런데 계속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렇게 해서 또 잘 돼. 뭐가? 그러면은 아주 거기로 맹신을 하게 되더라고요. 낸시 여사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. 외교 일정도 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소련과 냉전 완화 협상이 막 진행됐는데 외교 일정도 점성술사의 조언에 의해서 막 결정을 하고 그랬다는데 미국과 소련 간의 제네바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는 것도 그게 영향을 점성술사 그랬다고. 날짜 이날을 피하세요. 이날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가서 협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레이건이 대통령이었던 시기에 미국은 참 그래도 잘 경제적으로도 잘 넘어가고 그래서 뒤늦게 나온 거지만 이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 그게 문제죠. 지금.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현직일 때 그 레이건 케이스는 몰랐어요. 그렇죠. 몰랐죠. 그리고 너무 그런 게 나라가 이제 잘 있었다고 하는 거를 그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나중에 폭로한 거죠. 도널드 리건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책에서 회고록을 내면서 포더 리코드해서 거기에서 낸시 레이건 여사의 그 점성술에 기반한 조언들이 막 들어왔었다. 자기가 갈등했었다는 얘기를 이제 그 쓰는 과정에서 야, 이 점성술사가 개입했구나.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. 근데 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
없었다. 그냥 그 자기 남편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.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그 시기에 별일 없었고 레이건 시기에 흰클리가 총탄을 실제 맞았단 네, 말이에요. 맞았잖아요. 네, 가슴에 맞았는데 그걸 수술하고 떼내고 불과 뭐 2주인가 있다가 회복이 돼서 나왔어. 치명적이지 않았으니 그 얼마나 치겁했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조심하라 하는 이제 의미에서. 내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. 그렇죠. 정책 결정에 영향이 없었다니까. 그러고서는 또 미국이 그때 융성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딱 반환점 돌시기까지 와서 그게 다 밝혀졌으니 그러게. 그동안의 일들이 이게 뭐냐고. 예, 지금 너무 문제가 많죠 지금. 그래서 저는 좀 의지가 좀 강하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좀 나라를 이끌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 부인들은 여자들은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이 사실은 전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저도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여자들이 많아요.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조금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어떤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요. 그래서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을 거고 분명히 낸시 레이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떤 큰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아니고 우리 나라를 특히 이끌어가는 데에서는 그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. 그거는 그렇게 개입이 돼서는. 맞아요. 예, 오늘 그 점성술에 의존했다고 하는 레이건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. 재미있는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